저는 앞으로 한덕수나 장관 임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용산 이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윤석열의 인수위 100대 과제에 대한 이야기는 당분간 안 할 겁니다. 왜? 나중에 한 대 몰아서 그것이 낳는 폐가 누적됐을 때 한 방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불행한 결과로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이 윤을 지지하는 우매한 국민들이 시작도 안 했는데 뜨드냐 이런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주어 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부 사후 약방문이 되겠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이야기한다고 고칠 것도 아니고 결국은 엄청난 폐해를 낳고 난 이후에야 고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대검이요. 어제 이 검수완박법의 법사위 표결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검수완박법을 대검이 권한 쟁의 심판을 헌재에 낼 건데 그래서 국회의 법사위의 법안 심의 의결 절차에서 중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절차상 이것이 무효다라는 논리를 펼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통과시키는 내용이 뭔지도 모른 채 급히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몇 분 만에 통과시키면서 벌어진 일이라 두들기는 사람이나 찬성 기립을 한 사람이 자기가 한 행동이 뭔 것에 대한 행동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지난 4월 26일 오후 7시 8분 법사위 법안 1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의장 중재한 내용이 반영된 법사위원회 대안을 만들어서 의결을 했고 9시에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가 소집됐고 이때 법안 심사 소위를 갖다가 통과했던 위원회 대안과 함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안도 즉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5개의 법안도 함께 상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안과 박홍근 등이 상정한 5개 법안이 동시에 산정됐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것들을 어떻게 조정해서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한 법사위 안건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어요. 자, 그런데 그날 오후 11시에 박강훈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3명, 민주당 위장 탈당, 민영배 무소속, 국민의 의원 2명 등으로 6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원래 법에 6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명 중에 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4명이기 때문에 이들이 찬성하면 바로 법사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지요.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는 당시까지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한 별도의 미공개 협의안을 가지고 논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래서 밤 11시 37분부터 협의안을 가지고 의안을 한 조항씩 읽으면서 의결을 해나가는 통과 이러는 축조 심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절차가 갑자기 생략되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와중에 민주당 측은 17분 뒤인 11시 54분에 6명 중에 4명이 표결해서 안건을 가결시켜서 본회의를 넘겼어요. 그리고 이후에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문건 안건을 하나씩 심의해서 토론하는 축조심사 한반 토론을 생략하고 기립으로 표결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되어서 이 안건이 국회의장 중요안인지 위원회 대안인지 또 아니면 여야 간의 협의안인지 민주당의 박홍근 등이 낸 5개의 이 법안인지 이런 내용을 확인도 하지 못한 채 통과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안건조정위원회가 기존의 안들을 모두 대안에 반영해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지금 법사위에 제안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위원회 대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병석 중재안이 보완된 위원회 대안이죠. 자, 그런데 또 그거하고는 별도로 협의안도 여야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된 안이 위원회 대안인지 아니면 미공개 협의안인지가 지금 불분명한 채 통과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관계자는 소수당 의원의 표결권 침해 수준을 넘어 입법 절차가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렸고 부존재하고 그래서 무효임이 명백하고 발의 후 3주 내 공포라고 하는 목표 설정에 따라 사전에 의도한 고의적인 절차상 위반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윤이 취임한 후에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검찰의 수사 대상을 넓힐 것이다 어쩐다 하지만은 9월부터 새 검찰청법이 시행이 되면 검찰은 부패 경제 범죄만 할 수 있고 거기에 뭐 대통령령으로 넓히는 이런 수사 대상을 넓히는 이런 편법으로 될 문제는 아니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법을 폐기하고 원천적으로 다시 정리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지 이 법을 무슨 대통령령으로 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힌다라는 그런 편법 같은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갔어요. 헌법재판소가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동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기에 앞서 법안에 본회의 상정을 막아달라고 헌재에다가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가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가 가처분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법 65조에 규정된 가처분은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 결론을 낼 때까지 처분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일종의 임시조치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 권한에 대한 불분명한 애매한 부분이 있는 법안이 진행이 될 때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내고 거기에 대한 가처분을 내면 헌재는 그 국회 의결을 좀 중단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청구기관의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을 막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동당이 4월 26일 날 민주당을 위장탈당해서 무소속이 된 민행배가 참가한 가운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검수완박법을 처리하자 다음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것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을 막아달라. 즉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또 4월 29일에는 국회의원의 법안 심사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강훈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그런데 헌재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심리조차 하지 않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은 4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5월 3일 각각 본회의에서 처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는 가처분은 무력화되고 본안인 권한쟁의 심판 판단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가처분을 할 시간이 충분했는데 헌재가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윤가리 정권은 검수완박에 검경해비체니 합수단이니 이딴 소리를 하고 자빠졌고 민주당은 이제 중수청을 갖다가 빨리 설치해서 입맛에 맞는 청장 임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단체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가 막혔다 그러고 변협도 졸속 입법을 재논의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검찰총장 직무들이 박승진이 그만두고 이제 총장에 이어 총장 대행을 맡고 있던 박승진이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이제 총장 대행을 하게 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제 이것들은 검수완박법은 통과된 걸로 하고 중수청장 추천권을 갖다가 지금 누가 가지느냐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검수완박의 헌법 소원의 지금 핵심은 헌법에 보장된 영장 청구권, 검찰의 영장 청구권을 침해했는가
하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죠.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고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고발인의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가,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박탈해서 재판받을 권리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하는 여부입니다. 여야 검찰이 한 목소리로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발인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시민단체 등에서 공익적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많는데, 그런데 이 고발인의 지금 이런 권리 자체가 제한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제한이 되었느냐? 만약에 고발을 했는데 불송치한다 이렇게 됐을 때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고발인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인은 이의 신청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고발인, 즉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서 단체들이 고발하는 것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적으로 봤을 때 이 위헌 소송의 문제는 민영배가 위장 탈당으로 안건 조정일을 무력화했다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절차상의 내용을 위반해서 뭘 두들기는지 모른 채 두들겼다. 그래서 협의 중인 협의안이었는지 의장 중재안인지를 모르고 두들긴 부분도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도대체 법 수립을 하는 의원들이 무슨 법을 만들고 있는지를 모르고 두들겼다. 그 절차상의 하자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위헌성이 인정돼도 과거에 이 법 제정 과정에서 그것을 갖다가 무효로는 하지 않았다. 아마 국민들의 거센 저항이 지속되지 않는 한은 이 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다 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혁명 20일이나 단체들이 각종 고발을 해도 그것이 불송치로 결정날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